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예, 로이터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1조 달러에 근접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조 달러에서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목요일까지만. 그리고 사실 금요일 날 9시 반 그 예정할 때 초기만 해도 하이닉스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더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1조 달러, 1조 네. 달러를 최초로 돌파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면은 7% 하락, 그래도 1,296조 원입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부분은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는 아니고 KLS 기준으로 이렇게 그 그죠? 도표랑 이제 네. 시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9시에 개장했을 때 그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199만에 200만 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막 떨어지면서 급기야는 이제 180만 원까지 깼다가 다시 종가에서는 KLS 기준 종가에서는 180만 원 회복하고 181만 원으로 이제 그 종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면 결국 우리가 연상적으로 그 우려되는 사안이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됐다, 아직도 있다, 뭐 설왕설래하지만 어쨌건 마음은 이제 찜찜하니까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종가가 금요일날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범이 그 미국 일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로이터 통신이 1조 달러에 육박했다. 이렇게 또 기사를 냈는데 SK 하이닉스 1조 달러 뭐 시총 돌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296조 원, 금요일날 7% 떨어진 데 보고 1,296조 원, 1,300조 원인데 만약에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었다. 1,200원은 바로 넘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1,450원에서 1,500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조 달러가 안 되는 것이지 예전에 사실은 정상 환율이라 보는 것은 1,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정상 환율인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1,200원으로 환율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 1조 달러 넘어버립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사실 하이닉스 1조 달러 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쭉쭉쭉 뻗어가는 가장 근간이 무엇입니까? HBM이죠. HBM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당연히 챗GPT로 말하면 AI 서비스이고 그래서 결국 AI 서비스가 정점이냐 그래서 그 반도체가 정점이냐 아니면 윗거름이냐 이런 맥락에서 보신다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금요일날 종가는 1,296조 원이었지만은 1,400조 원이 안 됐지만은 만약에 여전히 AI 열풍이 지속되고 HBM의 수요가 지속된다면 SK 하이닉스의 1조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조 달러를 보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1조 달러라고 제목을 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조 달러를 돌파한다면은 뭐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1조 달러 넘으면은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11군데, 12군데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1조 달러에서 이제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주가 올라가면 1조 달러 넘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다 합쳤을 때 SK 하이닉스가 13번째로 1조 달러에 진입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S&P 500만 해도 500개 아닙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데 거기서 삼성전자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큰 자부심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1조 달러를 넘은 기업은 아람코가 있고 그다음 TSMC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일본 기업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자부심을 갖다가 우리는 내재적으로 느끼게 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1조 달러는 기업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러면 단숨에 SK 하이닉스가 1조 달러 넘게 된다면 많은 세계적인 투자가들, 큰 손들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단순한 명예에 그치지 않고 SK 하이닉스가 1조 달러 넘는 순간 전 세계 많은 큰 손들이 자동으로 SK 하이닉스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과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R 주식예탁증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또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예. ADR 오늘도 가지고 오셨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예. 그 ADR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조 달러 넘은 다른 아시아 기업 중 어디가 있느냐? 아람코. 아람코 약간 이렇게 별종 기업으로 봐야 되면 사우디에 사실 원유를 갖다가 독점해서 세계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원유 유가에 따라서 아람코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열애를 본다면 그나마 우리가 제조업, 그나마 기업이라 볼 수 있는 1조 달러 넘는 아시아 기업이 어디 있느냐? TSMC,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TSMC가 1조 달러가 넘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 TSMC가 ADR을 발행을 했고 TSMC가 발행 ADR의 규모랑 TSMC의 본토인 대만의 가까운 그 시장에 그 상장한 그 시총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할 정도로 ADR 시장이 커졌는데 현재 TSMC의 ADR이 어디에 편입돼 있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돼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주목하기는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 발행하는데 아마 늦어도 7월에는 중요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을 한다면 그럼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이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도 관심 있어 하듯이 미국의 월가에서 유수하게 관심 있어 하는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도 패시브 자금이 SK하이닉스를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런 수급에서 엄청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쯤에 우리나라 시총 1, 2위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ADR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